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우리 모두 함께 먼저 읽어본 후에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을 할 때 훨씬 더 어렵지 않게 접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51번 문제가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 어때요? 제목이 있죠. 51번 항상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보면 뭐예요? 건강요리교실 회원 모집. 그렇다면 이 글, 51번의 이 글은 모집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1번에 뭐 편지글도 있고 안내하는 글도 있고 뭐 구합니다라고 하는 구인 구직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글은 모집글이다. 여러분 모집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죠? 모집은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회원을 찾는 거예요. 회원을 찾아서 회원을 모집한다. 곧 여기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모집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지, 이곳에 회원이 어떤 회원을 모집하는지, 거기 가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요리교실이에요. 또 그냥 요리교실이 아니라 건강요리교실. 그렇다면 건강요리교실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건강에 관계된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그런 요리교실이 되겠죠. 그런 요리교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싶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서 괄호가 있어요. 자, 51번 는 괄호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괄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51번은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래서 괄호 하나는 5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5점. 이걸 정확한 답안을 썼을 때 5점, 5점, 그래서 1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51번은 쓰기는 4가지 문제가 있죠.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51번의 문제는 어때요? 난이도, 곧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고 3급과 4급과 5급과 6급 6급을 토픽 급수를 딸 수 있는데요. 51번은 이 3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걸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제 또는 토픽에서의 51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나 어휘, 문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51번 문제는 다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제목을 읽어서 어떤 글인지 여러분께서 알았다면 이 괄호의 뒤에가 어떻게 이 글 곧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니까 여기 기억의 문장은 어떻게 끝났어요? 평서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니은의 문장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어볼 때와 그냥 문장이 평서문으로 끝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다르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자, 받침이 없을 때와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표로 문장이 끝났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물어보는 말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물어보는 말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또
잘 기억하셨다가 51번을 풀 때는 괄호가 2개가 있는데 괄호의 문장이 어떻게 끝났나 라고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괄호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건강요리교실이에요. 그런데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괄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건강요리교실로 오십시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어떤 답안을 쓰면 좋을까요? 기억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리교실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요리교실이 아니라 건강요리교실, 건강요리교실로 오십시오. 아니면 건강요리교실에 신청하십시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집글에 해당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에 이 빈 곳에 알맞은 적절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건강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다음 문장은 물어보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괄호 뒤에 문장을 보면 되겠죠.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요리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까요? 자,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요리 교실에 가서 요리를 배우기보다는 어때요? 요리에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못하니까 배우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또 더 많겠죠. 그래서 뭐 요리를 못하는 것을 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요리를 잘 아니면 잘 못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기가 요라고 했죠. 그래서 뭐 요리를 잘 못하신다고요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씁니까? 부니까? 이런 말로 문체로 해서 왜? 뒤가 이렇게 물음표로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참여하실 분들은 건강요리교실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51번 문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51번 문제는 제목을 읽은 후에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먼저 여러분께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글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편지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뭐 손으로 쓰는 손편지도 있겠지만 이메일로 작성한 그런 이메일도 있고, 또 모집하는 글도 있고, 뭐 찾는 거, 무엇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고, 안내를 해주는 안내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알아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때요? 괄호가 이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왜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문장 끝을 어떻게 써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어때요? 괄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괄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 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1번 문제는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빨리빨리 해서 답안을 잘 작성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요. 51번과 비슷하죠? 배점은 10점이에요. 이것도 역시 10점이고, 또 괄호도 2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괄호 하나에
5점이 되겠죠. 이것도 5점, 5점. 그런데 51번과 52번이 다른 점은, 자, 51번은 글의 종류가 뭐 모집한다, 모집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모집글도 있고 또 뭐 편지글이나 안내글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52번은 어떤 주제의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올까라고 유추를 하거나 추측을 하기가 힘든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아주 유심히 눈여겨서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 문장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여러분께서 잘 보면, 아,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글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1번에서는 괄호의 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자, 52번에서는 여기에 쓰여진 문법 표현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문법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이 괄호 안에 어떤 답안을 써 넣어야 될지를 여러분께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제를 알려면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알면 어때요? 기역과 니은의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찾았는데 어떤 문법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52번은 여기 괄호 안에 적절한 문법 표현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법 표현을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건강이죠.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비타민을 먹어요. 자, 여러분 비타민이 뭔지는 알죠? 자,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과 관계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겠죠?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건강을 위협하는, 자,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기 힘들어지겠죠. 뭔가 나에게 건강을 해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곧 이런 어떤 환경이에요? 스트레스, 또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요즘은 뭐 공기가 대기오염이 거나 뭐 미세먼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유해한 거겠죠. 이제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안 좋은 거죠. 이런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자, 이거 기억엔 뭘 넣어야 될까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고 있지만 비타민을 언제, 자, 언제라고 하는 것은 때,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걸 잘 모를 때는 뒷 문장을 보시면 돼요. 비타민은 식사한 후에 바로 섭취하거나 식사하는 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비타민을 먹고 있지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고 있지만 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괄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싶어서 비타민을 먹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비타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곧 이런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자, 기 위해서랑 비슷한 표현이 있죠. 지키기 위해, 지키려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괄호 기억에 이런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비타민을 먹고 있지만 비타민을 언제 먹어야 할지, 먹어야 하는지,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알려주겠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언제 먹는 것이 좋다? 식사한 후에 바로 섭취하거나 식사하는 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섭취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52번은 학생들이 자주 자, 뭐 중급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어휘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안 난다거나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찾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에는 어떤 문법 문형을 넣어서 사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